이에 앞서 붕괴 위험이 높아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 오래지만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있는 익산의 한 아파트가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최영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익산 모현동 한 아파트에 지난 2014년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부실 시공의 건물 붕괴 위험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주민들이 머물고 있다면서요. 긴급 대피 명령이 어떨 때 내려지고 또 여기에 대한 강제성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긴급 대피 명령이라고 하면 이제 명령자 붙으니까 강제성이 당연히 있을 것 같죠. 실제로 있어요. 근데 긴급 대피 명령 이후에 왜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지? 라는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간의 좀 사정을 설명을 드리면 익산에 있는 이 아파트는 이제 103세대로 1992년에 준공이 되고 여기가 아마 부실 시공과 하자가 좀 있어가지고 2002년도부터 이제 시공사랑 소송이 붙게 돼요. 소송을 계속 오래된 소송을 끌었고 이 기초적인 어떠한 하자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한 수십억의 돈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손해배상으로 받은 돈은 한 7억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입주민들끼리 그 돈을 받고 나서 사실은 좀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입주자 대표 회의도 2개로 나뉘어지고 그래서 좀 아주 어려움이 있었다가 이제 크게 그 갈등은 한쪽은 좀 재건축을 하자는 갈등이 있었고 한쪽은 하자 보수해서 계속 좀 쓰자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 이제 박경철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좀 일부 한쪽의 어떠한 그 입주자 대표 회장과 좀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이곳이 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D등급을 받은 이 아파트의 입주민들을 이제 이 재건축을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리게 됐죠. 그래서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이제 재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 대피 명령 할 수 있고, 이제 경찰 동원해서 강제로 다 끌어낼 수도 있고, 이 명령을 어긴 사람은 과태료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 사람이 계속 있지? 라고 우려가 생길 수 있죠. 아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쪽의 한쪽 의견을 듣다 보니까 한쪽은 엄청 반발을 하고 이의 신청을 하고 익산시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졸속 행정이라고 했어요. 사실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은 여기가 D등급이라고 했잖아요. 건축물은 A부터 2등급까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긴급 대피 명령이 이루어진 거는 2등급 아파트, 40~50년 된 아파트가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 이 익산 이전에 딱 3차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D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건 아니네요. 그리고 D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하자 보수를 통해서 쓸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긴급 대피 명령이 과했다. 졸속 행정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입주민들이 당연히 이 얘기 듣고 반발을 하고 난 계속 여기 살겠다는 입주민들이 있었는데 익산시 입장에서는 이런 결정이 있어버리니까 내보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여기가 실제로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긴급 대피 명령을 철회도 하지 못하고 하는 상태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6~7년간을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먼저 보도 영상을 통해서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992년에 지어진 익산 우남 아파트입니다. 2002년과 2014년 2차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익산시는 붕괴 위험이 높다며 2014년 9월 아파트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03가구 가운데 58가구가 떠났습니다. 하지만 45가구는 마땅히 갈 곳이 없다며 불안 속에 6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당연히 하루하루 저도 다시 와서 불안해서 못 살아요. 돈 없은 게 어디로 못 가 나도. 남아있는 주민들은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전면적인 보수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파트 가치마저 하락해 재개발을 할 경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자 익산시가 직접 나서는 공영개발 방식이 해법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한 보상가도 실제 긴급대피 명령을 내렸을 때의 어떤 그런 그 당시 상황까지를 고려해서 어떤 재산 가치에 대한 일정 정도의 보상이 공적으로 저는 책임져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공영개발에 부정적입니다. 공영개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면적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우남 아파트는 기준 면적을 충족시키지 못해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D등급 건축물이라고
공영 개발을 해줄 경우에는 다른 D등급 노후 공동주택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지들도 다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긴급 대피 명령으로 떠난 주민이나 남아있는 주민 모두 불편과 피해를 보는 상황이 7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렇게 재난 위험 건물로 지정이 된 이후에 총 103세대 중에 절반이 넘는 가구가 떠났지만 여전히 45세대는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그중에 몇몇 세대는 전월세를 전전하다가 경제 사정 등의 이유로 다시 돌아와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험도 위험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붕괴 위험 등을 이유로 긴급 대피 명령이 떨어질 경우에 해당 주민들은 이주비랄지 혹은 주거지 마련에 드는 비용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나요? 정해진 비용이 있는 건 아니고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되는 거고 2014년 당시 이제 익산시는 이주비 120만 원, 그 다음에 3천만 원에 대해서 저리융자를 지원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혹시 주민들의 노력으로만 이렇게 D등급을 B나 C등급으로 올려서 이 긴급 대피 명령을 해제한다거나 하는 거는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러니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예. 그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도 되지도 않고 그리고 세대수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세대수가 많아서 똘똘 뭉쳐서 하면 되는데 일부는 이걸 반대하고 일부는 보수를 하자고 하고 하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네, 한편으로는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을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 익산시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려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잃고 또 매매도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이제 그 공영 개발을 말씀하시는 분의 입장도 시에 그래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가 좀 책임지고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는 좀 취지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긴급 대피 명령으로 인한 손해도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이 해결책으로 제시가 된 게 익산시가 직접 나서서 공영 개발을 하는 건데 보도 내용으로 봐서는 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시가 결정을 하면 진행은 될 수 있겠지만 양쪽 측면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 입장에서는 D등급 받으면 우리가 다 해줘야 되냐. 나중에 또 이 선례로 남아서 이런 데에 또 세금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형평에 반한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근데 주민 입장에서 보면은 좀 그 부실 행정, 졸속 행정으로 인한 긴급 대피 명령으로 인해서 반전은 이미 나갔고 이 반전이 이걸 또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 사실 양쪽 측면에서 누구 하나에 손을 들기 좀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주민들의 생존이 달린 위급한 문제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합당한 방안을 찾아서 이제는 좀 주민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되찾길 바라겠습니다.